자, 우리가 프린시펄 디테일즈를 만든 이유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큐리티가 들고 있는 세션 정보에는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이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센티케이션 객체예요. 그럼 이 어센티케이션 객체가 들고 있는 필드가 두 개가 있는데, 담을 수 있는 필드가 하나는 OAuth to user 타입이고요, 하나는 user details 타입이에요. 자, 근데 잘 봐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오브젝트가 필요하냐면 유저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근데 이 OAuth to user랑 유저라는 타입과 유저 디테일즈 타입은 유저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얘들이 세션에 저장되는데 내가 세션을 땡겨와도 유저 오브젝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들을 땡겨와도 얘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프린시펄 디테일즈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유저 디테일즈를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은 타입으로 묶어서 여기에다가 뭘 품었냐면 유저 오브젝트를 품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어차피 유저 디테일즈를 어센티케이션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체인지하는 거죠. 프린시펄 디테일즈로. 이렇게 하면 얘는 뭘 가지고 있죠? 유저 오브젝트를 들고 있으니까 내가 세션 정보에 접근을 하면 유저 오브젝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OAuth로 로그인할 때는 얘가 튀어나오고 유저 디테일즈로 로그인할 때는 얘가 튀어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OAuth to user도 여기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타입을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은 타입이 되죠. 그리고 이제 OAuth to user도 뭘 가져요? 얘를 안 쓰고 이제 OAuth to user도 이 타입으로 묶이니까 뭘 가져요? 유저 오브젝트를 가지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꺼냈을 때 어떤 타입만 꺼냈으면 되죠? 프린시펄 디테일즈 타입만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죠? 유저 오브젝트가 있죠. 자, 요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get attribute는 뭐냐면, 봐봐요. 얘를 하면 얘를 오버라이딩 하게 되는데, 자, 일단 볼게요. 내가 여기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정보가. 자, 이 정보를 한번 제가 노트패드를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일단 서브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name, 그리고 given name, family name, 그리고 picture, 그리고 지역은 한국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만료됐는지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정보, 이런 정보가 있죠. 이런 정보가 있어요. 자, 이 서브라는 값은 뭐냐면, 우리가 이 체조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구글의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구글의 프라이머리 키, 얘가 id예요. id. 그리고 네임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맵 요 타입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어디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get attribute에서 맞죠? map string object 타입이죠. 그러면 요 정보 있죠. 요 정보로 우리가 유저 오브젝트를 구성을 할 건데, 이 정보로 이 정보를 통해서 유저 오브젝트를 구성을 할 건데, 일단 이 정보를 내가 오브젝트화를 시켜서 만들어도 되죠. 근데 이거를 오브젝트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통째로 그냥 넣어버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프린시펄 디테일즈에 여기에다가 얘를 하나 줘봐요. private map string object attributes라고 만들고요. 얘를 리턴을 해요. 그리고 get name은 뭘 리턴하면 되냐면 attributes가 들고 있는 오브젝트 키에 이 서브를 리턴하면 돼요. 이 서브가 여기서는 id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null이라고 해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예요. 자, 됐나요? 그래서 이제 OAuth 유저로 로그인을 하면 authentication에 principal details를 저장을 할 건데, principal details를 저장을 할 때 이 attribute 정보 있죠. 얘를 같이 받을 거여서 여기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생성자 오버로딩을 해서 map string object attributes라고 하고, this의 attribute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얘는 일반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객체고요. 얘는 생성자고, 얘는 OAuth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생성자예요. 그럼 이제 OAuth 로그인을 하면 저 attribute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principal details가. 당연히 유저 정보도 가지게 될 건데,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유저 정보는 이 attribute라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유저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조금 더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냐면, 이 security config으로 가면 후처리가 필요한데, 그 후처리를 여기서 할 거예요. principal OAuth to user service에서 여기서 이제 attribute 정보를 받았잖아요. 이 정보를 받았으니까 이 정보를 토대로 그걸 얘가 들고 있죠. OAuth to user가. 이거를 이렇게 로그를 남겨볼까요? 컨트롤 X에서 밑에다가 적고, 이거는 얘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자, 얘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진행시켜 볼게요. 그리고 로그인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잠시만요. find by username. 자, string username은 was to user.get attribute의 아니다. 얘부터 할게요. string provider는 user request의 get client registration의 get client id 얘가 구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가 구글이고 프로바이더 아이디는 was to user.get attribute라고 하고 서브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얘가 구글의 프로바이더 아이디죠. 서브. 그 다음에 이메일도 좀 적어볼까요? 이메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고 이메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강제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리고 유저네임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로바이더에 플러스 언더바 플러스 프로바이더 아이디 이렇게. 그러면 유저네임이 이렇게 되겠죠. 구글의 언더바 얘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그 유저네임이 충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도 필요한데 회원가입을 시킬 건데 이 사람이 사실 뭐 유저네임을 넣은 적도 없고 패스워드를 넣은 적도 없잖아요. 어제부터 필요도 없어요. 패스워드는. 근데 OAuth 유저로 로그인을 하면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는데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얘를 오토 와이어드를 좀 할게요. 제 위에다가 오토 와이어드 private decrypting 코드 이렇게 하고 점 인코드 해서 get in there라고 그냥 적을게요.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유저 정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롤 넣어줘야 되네요. 롤까지만 넣으면 끝이네요. 스트링 롤은 롤 유저라고 넣겠습니다. 롤 유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시킬 건데 무조건 회원가입을 시키면 안 되죠.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저 레파지토리를 오토와이어드 해서 해당 아이디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bind by username 이렇게. 그래서 스트링 아니죠. 유저의 유저 엔티티라고 하고요. 자, 만약에 유저 엔티티가 null이라면 혹은 null이 아니라면 을 분기를 하고요. 유저 엔티티가 null이라면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못 찾았을 때는 강제로 우리가 회원가입을 시킬 건데 어떻게 시킬 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클릭 소스에 construct using paid 확인 이렇게 하고요. 회원가입 할 거니까 아이디는 지우고 이렇게 빌더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빌더 패턴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저 엔티티는 user.builder. 유저네임은 유저네임 그대로 놓고 패스워드도 패스워드 그대로 놓고 이메일도 이메일 그대로 놓고 롤도 롤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도 프로바이더 그대로 놓고 프로바이더 아이디에는 프로바이더 아이디를 넣고 빌드라고 하고요. 유저가 null이니까 얘를 세이브 시켜버리면 되겠죠. 유저 레파지토리 점 세이브 자 하고요. 그리고 얘가 null이 아니면 뭐 할 게 없네요. null이 아니면 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리턴을 뭘 하냐면 new principal details를 리턴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얘 리턴 타입이 auth to user잖아요. 근데 principal details는 auth to user 타입이잖아요. 로그인 진행이 완료되면 여기 user entity를 넣고요. 두 번째는 attribute를 넣으면 돼요. 얘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만들어져서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authentication 객체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거죠. 유저뿐만 아니라 auth to 유저 일반적인 로그인을 하면 유저만 들고 있겠지만 auth to 유저로 로그인을 하면 유저랑 attributes라는 맵을 같이 들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리턴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가 세션 종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 인덱스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받을 때도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함수 하나 더 만들게요. 함수 만들 필요 없어요. 슬러시 말고 유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얘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sys
get user. 이게 잘 찍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테스트 해볼 건 로그아웃을 하고, 일반적인 로그인을 했을 때 잠깐만요. 로그인이 안 되는데 업데이트로 돼 있고, 회원가입부터 좀 할게요. 기억이 안 나요. COS 1234 COS rate.com. 자, 회원가입하고 COS 1234. 자, 일반적인 로그인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 지우고. 자, 일반적인 로그인을 했어. 잠깐만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없어서 안 되네. 자, 여기에 no argument constructor 디폴트 컨스트럭터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로그인 해볼게요. SAR1234 로그인을 했어요. 자, 로그인 했고, 자, 이제 유저로 들어가면 봐요. 어떻게 되는지. 프린시펄 디테일즈가 잘 찍혀요. 일반적인 로그인을 했을 때도 이 타입으로 해서 유저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죠. 로그아웃하고 구글로 로그인 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구글 로그인. 자, 그리고 유저로 갈게요. 짠! 잘 받아지네요. 유저로 왔을 때. 자,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 주석으로 적을게요. OAuth 로그인을 해도 프린시펄 디테일즈 타입으로 받을 수 있고, 일반 로그인을 해도 프린시펄 디테일즈로 받을 수 있어요. 너무 편해졌네요. 그쵸? 분개할 필요가 없네요. 위에처럼 이렇게 따로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네요? 어센티케이션에 접근을 하면 내가 이렇게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어노테이션으로 접근을 하면 바로 접근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어노테이션은 언제 활성화되는지만 마지막으로 적을게요. 이 어노테이션은 언제 활성화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프린시펄 디테일즈 서비스랑 프린시펄 오스 투 유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로드 유저는 발동을 하고요. 프린시펄 디테일즈 서비스의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도 발동을 해요. 우리가 오버라이딩 하지 않아도 발동해서 대신 로그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얘들을 서비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프린시펄 디테일즈 타입을 리턴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얘를 리턴하면 이 리턴되는 요 리턴 타입 있죠. 리턴이 될 때 있죠. 이때 이 리턴되는 요 오브젝트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어센티케이션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시펄 디테일즈 서비스에도 얘가 리턴이 될 때 어센티케이션 객체에 얘가 저장이 되고, OAuth로 로그인할 때도 이 프린시펄 디테일즈가 리턴이 되니까 얘가 어센티케이션 객체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둘 다 어센티케이션에 프린시펄 디테일즈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유저 디테일즈를 리턴하고 싶었다든지, 혹은 오스트 유저 로그인할 때도
OAuth2 유저 타입을 리턴하고 싶었다든지 했으면 얘들 오버라이딩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OAuth2 유저 OAuth로 로그인했을 때 얘를 오버라이딩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프린시펄 디테일즈 타입으로 묶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OAuth로 로그인했을 때 회원가입을 강제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OAuth로 들어왔으니까. 한 번 들어왔으면 이제 로그를 어떻게 타냐면 봐봐요. 이게 시스아웃에서 구글 로그인이 최초입니다 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else라고 해서 이렇게 로그를 한번 찍어서 테스트하고 나중에 지웁시다.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 로그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구글 로그인하면 구글 로그인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떠요. 우리가 이걸로 회원가입을 아까 했었거든요. 자, 다른 유저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다른 유저로 로그인을 하면 구글 로그인이 최초입니다 해서 인서트 문이 실행돼서 회원가입이 진행이 되죠. 자동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페이스북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서 잠깐만요. 자, 요 프린시펄 디테일즈 서비스를 탈 때 있죠. 얘랑 얘를 탈 때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거 주석으로 좀 적어둘게요. 자, 이렇게 적고요. 이때도 이렇게 좀 적을게요. 해당 함수가 종료될 때 authentication principal annotation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호출될 때 이 annotation이 만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